아버지, 걱정 마세요. 충수염 수술이니까 금방이에요. 박춘식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73세 노인에게 아들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키운 소중한 아들이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한 수술입니다. 2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서진우 의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를 계속 쳐다보았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춘식이 중얼거릴 때 서진우 의사가 급히 나타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수술 중에.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춘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원래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나 봅니다. 숨어있던 지병 때문에. 서진우는 얼버무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춘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들은 심장에 문제 없어요.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심장도 혈압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때로는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매일 운동했어요. 조깅도 하고 헬스장도 다녔다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고요? 춘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우 의사는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요. 춘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73세 할아버지가 큰 병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이거 큰일 났어. 서진우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장미라 병원장이 차갑게 쳐다보았다. 수술 중에 실수를 했다고? 얼마나 큰 실수길래? 혈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보야. 그런 걸 왜 못 숨겨? 장미라가 책상을 탁 쳤다. 30년간 병원을 키워온 그녀에게 의료사고는 치명적이었다. 어떻게 하죠? 환자 아버지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간단해. 기록을 바꾸면 돼. 장미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써. 원래 심장병이 있었다고 하고. 하지만 그건. 하지만은 무슨. 네가 실수한 거 덮어주는 거야. 한편 수술실에 있던 최금옥 간호사는 모든 걸 지켜보았다. 62세의 그녀는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다. 수많은 수술을 받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분명히 의사가 실수했는데. 최금옥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고한 환자가 죽었는데 그냥 덮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며칠 후 춘식의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강도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용히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도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합의금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5천만 원이요? 네. 충분한 금액이죠. 하지만 만약 언론에 떠들고 다니시면. 강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르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큰 병원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는 건 아시죠?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만 알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강도혁은 차갑게 말하고 떠났다. 춘식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춘식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변호사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는 결심을 굳히고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기자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30대 남성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자 윤세훈입니다. 저는 박춘식입니다. 73살이에요. 춘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순한 수술, 갑작스러운 사망, 병원의 이상한 반응까지. 흥미롭군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저는 그냥. 어르신, 병원을 상대로 기사를 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세훈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춘식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일단 병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며칠 후 최금옥 간호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무고한 환자의 죽음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지?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는데. 고민 끝에 그녀는 춘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춘식 어르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드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입니다. 춘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만났다. 최금옥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 수술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최금옥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건 수술 기록 일부예요. 원본은 이미 바뀌었지만 제가 미리 복사해 둔 거예요.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알면 저도 큰일 나요. 춘식은 즉시 윤세훈 기자에게 연락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세훈 기자는 최금옥이 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수술 기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기사로 쓸 수 있나요? 춘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춘식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왔다. 명예훼손 고발장이요? 이게 뭔가요? 병원에서 어르신을 고소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린다고요. 강도혁 변호사가 춘식 집 앞에 나타났다. 경고했잖아요. 이제 어르신이 피고가 됐어요.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춘식은 당당하게 맞섰다. 바로 그날 밤 윤세훈의 기사가 온라인에 터졌다. 73세 노인 BS 대형병원. 과연 진실은? 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환자 사망. 병원 측 은폐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다. 댓글이 폭주했다. 이런 병원이 어디 있어? 73세 할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실까? 병원장 나와라. 다음 날 아침, 장미라 병원장은 발칵 뒤집혔다. 이게 뭐야? 누가 기자한테 정보를 줬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조심했는데. 서진우가 식은땀을 흘렸다. 당장 수술 기록 다시 확인해. 증거를 더 없애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국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경찰 수사 착수. 두 번째 기사가 나가자 병원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 병원장님, 큰일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장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쳤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를 박스째 가져갔다. 모든 수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잠깐만요. 환자 개인정보가. 영장 있습니다. 거부하면 방해죄로 체포해요. 최금옥 간호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한편 춘식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윤세훈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원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장미라와 서진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거대한 권력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가득 찼다. 춘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을 바라보았다. 증인 최금옥 씨 선서하십시오. 62세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다. 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침묵할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서진우 의사가 수술 중 혈관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환자는 그 즉시 심정지가 왔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장미라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기록을 조작하라고 했어요. 심근경색으로 바꾸라고.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서진우가 소리쳤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계속하세요. 최금옥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그날 병원장실에서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장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록을 바꾸면 돼.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써. 법정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불법 녹음이라고. 장미라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장미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다 조작이야. 나는 30년간 환자를 위해 살았다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지만 장미라는 계속 발악했다. 이 노인이 돈을 노린 거야. 우리 병원을 망하게 하려고. 서진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환자가 원래 아팠던 거라고요. 강도혁 변호사까지 나섰다. 재판부, 이 증거들은 모두 불법으로 수집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정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직도 거짓말이야? 몇 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장미라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진우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도혁 증인 협박죄로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춘식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춘식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이. 이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73세에 이런 싸움을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었죠. 윤세훈 기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죠. 최금옥 간호사도 춘식에게 인사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춘식의 승리가 대서특필됐다. 73세 박춘식 씨의 용기가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전국에서 격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다. 춘식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해냈다. 이제 편히 쉬어라.